안녕하세요. 젠젠 리뷰입니다. 북한과 남한, 중국과 러시아가 이름만 들어도 지려버렸던 전설의 인간 병기가 19년간 정체를 숨기고 평범한 중소기업의 부장으로 안경 쓰고 야근하고 상사 눈치를 보며 살아가다가 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시작되는 이야기 김 부장은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럼 원작의 줄거리를 결말까지 정리하고 드라마로 각색되면서 추가된 설정들까지 함께 톱파보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평범한 중소기업의 부장으로 살아가는 김 부장에게 어느 날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의 외동딸 민지가 같은 학교의 주혜리와 몸싸움을 벌이게 되면서 학폭위가 열릴 위기에 처한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인 주혜리의 아버지가 그 지역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대기업 주학건설의 회장 주강찬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교장도 담임도 돈과 권력 앞에 알아서 기며 이를 키우지 말고 조용히 싹싹 빌라고 종용하자 김 부장은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다 내려놓고 주사장 일가 앞에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구하는데요. 한편 민지는 자신이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진실은 알려하지도 않은 채 무릎부터 꿇자 큰 실망과 상처를 안고 아빠에게 모진 말을 쏟아냅니다. 다른 아이들의 아빠는 국회의원이나 사장 같은 대단한 능력을 갖추었는데 왜 우리 아빠는 고작 중소기업 부장에 불과하냐며 아무런 배경도 없이 태어나게 한 아빠의 무능력한 사랑은 간섭일 뿐이라는 원망을 쏟아낸 민지. 결국 민지는 당분간 친구 혜령이네 집에서 지내겠다는 말을 남긴 채 가출을 감행하는데요. 한편 반성은커녕 앙심을 품고 있던 주혜리는 가출한 민지를 붙잡아 거의 반시체가 될 정도로 구타하고 민지가 쓰러지자 당황해서 아빠의 하수인인 조폭 금이빨에게 전화를 걸어 사람이 죽은 것 같으니 대충 처리해달라며 시신유기를 부탁합니다. 한편 딸이 밤새 연락이 안 되자 김 부장은 본능적으로 냄새를 맡고 주혜리를 찾아가 참교육을 시전하며 딸의 행방을 추궁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 부장님의 은밀한 프로필이 공개되어 겉보기엔 탈모를 걱정하는 중년 아저씨 같지만 사실 이 형님의 정체는 대한민국 역사상 실존 자체가 극비였던 최정예 북파 공작조 백두산 1기의 리더 코드네임 66이었습니다. 공식 이력만 해도 화려한데요. 북파 기록 17번, 남파 이중간첩 5번, 탈옥 2번, 심지어 북한 최고사령관 암살 미수까지 저질러서 중국과 러시아가 야, 저 인간 전담하는 마크팀 좀 따로 짜라 라고 했을 정도로 걸어다니는 재앙 그 자체였던 인물이었어요. 김 부장은 조폭들의 텔레그램 대화를 통해 민지가 이미 사망했고 조폭들이 민지를 배에 태워 처리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 순간 민지의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가 곧바로 끊기는 일이 발생하죠. 이에 내 딸이 살아있다 감이 온 김 부장이 날뛰기 시작하자 난리가 난 건 국가정보기관이었습니다. 일선 지구대 컴퓨터에 김 부장의 신원조회가 뜨자마자 국가특수임무국 국장 강국철이 군대를 이끌고 즉각 출동한 건데요. 강국철이 무려 19년 동안 김 부장을 스토커처럼 감시했던 이유는 휴전 이후 남북이 최초로 맺은 비공식 협정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이 인간병기 코드 66을 당장 북송해라 라고 떼를 쓰자 남한 정부는 아까워서 못 준다. 대신 걔가 남한 땅에서 평생 주먹 안 쓰고 안경 쓰고 조용히 살게 감시할게 라며 딜을 쳤던 건데요. 그렇게 숨 죽인 채 19년을 버텼는데 감히 조폭 양아치들이 내 딸을 건드렸으니 단단히 채워져 있던 괴물의 봉인은 딸을 구하겠다는 집념 하나로 흔적도 없이 박살이 났습니다. 상부의 추적을 피해야 했던 김 부장은 혼자서는 시간이 부족하자 왕년에 같이 총질 좀 했던 중년의 안경 쓴 아빠들 성환수와 박진철에게 헬프콜을 칩니다. 이 아저씨들도 만만치 않은 고인물들인데요. 전 국가대표 금메달리스트 성환수는 평범한 태권도 관장 같지만 대한민국 발차기 원탑인 무술의 달인이에요. 상대가 총이든 칼이든 들고 깝치면 일단 발이 올라가는 순간 그놈 인생은 종치는 거죠. 또 다른 전우 박진철은 평소엔 영락없는 동네 딸바보 형님 같지만 전설적인 용명주직 RS를 창설한 살아있는 전쟁 영웅인데요. 소도 때려잡을 체격에 주로 총기와 크고 아름다운 폭발물들을 자유자재로 다뤄 적진을 그냥 평지로 밀어버리는 파괴신이죠.
김 부장은 먼저 성환수의 태권도 학원을 찾아가는데요. 성환수는 대외적으로 운행하는 태권도 학원 차량의 내부를 개조해 국가기관 못지않게 온갖 정보 조회가 가능한 첨단 비밀 벙커로 남몰래 활용하고 있었거든요. 평범해 보이는 노란색 학원 차량 안에서 두 아저씨는 마침내 힘을 합쳐 실종된 딸 민지의 핸드폰 주파수를 본격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주파수를 찍고 도달한 곳은 한 고등학교였는데요. 일진 신성호가 민지의 분홍색 하트 키링이 달린 핸드폰을 들고 있는 걸 본 김 부장은 압도적인 피지컬로 신성호를 참교육하고 이에 신성호는 대포폰으로 넘어온 걸 주었을 뿐이고 바탕화면에 민지 사진이 예뻐서 구경하다가 통화 목록에 오직 아빠 하나만 있길래 실수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고 자백해요. 즉 전화를 건 게 민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진짜 가슴 찢어지는 반전은 민지의 메신저 내용이었습니다. 김 부장은 혜령이가 민지의 세상 둘도 없는 베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민지를 빵 셔틀로 부려먹으며 돈을 뜯어내던 가해자였어요. 딸이 학교에서 얼마나 외롭고 피눈물을 흘렸는지 아빠라는 작자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김 부장은 자책감에 멘탈이 터져버립니다. 그런 김 부장을 곁에서 다잡아준 것은 전우 성환수였는데요. 성환수는 김 부장에게 가장으로서 가슴에 사연 하나씩은 묻고 사는 것이 아빠들의 숙명이라며 지금은 감상에 젖어 흔들릴 때가 아니니 서둘러 딸을 찾아 그동안 미안했다고 사과하자며 동료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후 두 아저씨는 민지의 핸드폰을 습득한 노숙자가 흰색 BMW에서 내린 사람이 핸드폰을 버렸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CCTV를 해킹해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차량이 이동한 서해 부두로 향하죠. 한편 민지의 시신을 처리하라는 의뢰를 받은 금이빨은 과거 주강찬에게 이빨이 모두 뽑히는 잔혹한 고문을 당해 평생 복수만을 꿈꿔오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거물인 주강찬을 직접 건들지 못해 기회를 노리던 중 그의 딸이 사람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역이용하기로 결심합니다. 주사장에게는 네, 깔끔하게 태평양에 던졌습니다 라고 구라를 쳐서 안심을 시킨 뒤에 실제로는 주강찬의 목줄을 질 절대적인 약점으로 쓰려고 민지의 시신을 냉동창고에 얼려서 보관하려 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민지, 공작원의 딸답게 생존력이 만렙이었는데요. 죽지 않고 살아있었던 민지는 냉동창고 안에서 정신을 차린 후 창고 안에 있던 얼어붙은 꽁치를 둔기 삼아 금이빨의 머리를 후려치고 극적으로 탈출합니다. 뒤늦게 부두에 도착한 김 부장이 조폭 떨거지들을 다 패고 창고문을 열었을 땐 민지는 이미 사라진 후였고 바닥엔 아빠 미안해 무서워라는 글자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죠. 한편 주강찬은 딸 혜리가 실수로 민지를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는 도덕적으로 질책하는 대신 아빠는 너의 잘못을 다 덮어주고 싶을 만큼 사랑한다며 자신만 믿으라는 삐뚤어진 부성애를 드러내는데요. 그리고 금이빨이 주혜리의 살인 사실을 빌미로 협박해오자 그에게 살인 누명을 뒤집어 씌우려는 역계략을 세워요. 그리곤 전투력 만렙인 비서실장 남실장을 보내 금이빨 일당을 청소해버립니다. 남실장에게 개떡이 되도록 맞은 금이빨은 주강찬의 딸 주혜리의 살인을 뒤집어 쓰느니 차라리 죽는 것을 선택하겠다며 스스로 혀를 깨물고 죽어버리고 민지가 살아있어서 너희는 망했다는 아주 상큼한 유언을 남기죠. 한편 민지는 도로 위로 도망쳐 나와 아무 차나 붙잡고 살려달라고 외쳤는데요. 근데 하필 탑승한 차가 부두로 오고 있던 주강찬의 차였습니다. 주강찬의 별장으로 이송된 민지는 별장에 걸린 사진을 보고 그가 주혜리의 아버지임을 눈치채고 기억상실증 연기를 펼치지만 눈치 빠른 주강찬은 속아 넘어가지 않고 딸의 범죄를 완전히 은폐하기 위해 직접 민지를 살해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 강국철이 민지의 GPS가 뜬 주강찬의 별장을 포위하는데요. 하지만 주강찬 회장의 정재기의 로비 능력이 빛을 발하며 상부 차관인 마제오의 명령으로 강국철의 체포영장이 갑자기 취소되는 고구마 상황이 터져요. 하지만 모든 걸 예상했던 강국철은 깽판을 치는 척하며 시선을 교란한 뒤 자신의 특수 수색 요원들을 뒤로 잠입시켜서 주사장의 별장에서 민지를 극적으로 빼돌리는 데 성공하죠. 강국철이 민지를 빼돌린 이유는 그녀를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민지를 인질로 삼아 김 부장을 완벽히 통제하기 위함이었는데요.
특수임무국 본진 깊숙한 곳으로 끌려온 민지는 강국철로부터 아빠가 과거 대한민국과 북한 모두를 뒤흔들었던 전설적인 간첩이자 괴물 같은 인간 병기였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자, 여기서 김 부장의 과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북한에서 태어난 김 부장은 어린 시절 체육단원을 뽑는다는 북한의 냉혹한 권력자 리응령의 거짓말에 속아 남파 공작원 육성부대에 강제 입대했습니다. 그곳에서 혹독한 고문과 생사를 넘나드는 훈련을 겪으며 이름조차 빼앗긴 채 73번이라는 숫자로 불렸는데요. 그 지옥 같은 세월 속에서 유일한 친구가 되어준 인물이 동기인 66번 박영광이었어요. 박영광은 김 부장에게 주먹밥을 건네며 그를 챙겼고 자신의 이름은 잊었을지언정 77번의 성씨만큼은 기억하고 있다며 너는 김가였다고 말해주는데요. 김 부장은 66번 덕분에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 작전 당시 상부의 함정에 빠져 폭탄이 터졌을 때 박영광은 친구인 김 부장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폭탄을 막아내며 사망하죠. 무조건 살아남으라는 친구의 마지막 절규 덕분에 목숨을 건진 김 부장은 이후 남한의 비공개 군사시설로 넘겨졌고 평생 친구를 기억하겠다는 일념으로 그의 번호였던 코드네임 66을 자신의 이름으로 삼게 됩니다. 그렇게 남한에서 생활한 지 2년쯤 흘렀을 무렵 상부로부터 자신을 버린 북한 조국에 복수하고 완전한 남한 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라며 북파 공작 임무가 내려오는데요. 하지만 이는 김 부장을 쓰고 버리려는 남한 정부의 잔혹한 계략이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그의 존재를 불편하게 여긴 수뇌부가 북파 공작 임무가 성공하는 즉시 김 부장을 북한 땅에서 영원히 제거해버리려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 음모를 눈치챈 김 부장은 북파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뒤 자신을 배신한 남한 측 요원들을 현장에서 전부 처단해버렸고 이번에는 북한군에 다시 체포되고 맙니다. 김 부장은 끊이지 않는 배신과 전쟁에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친 동기 박영광과의 약속을 떠올리며 모진 고문을 견뎌내는데요. 이때 고문실로 찾아온 리응령은 지난 일을 전부 묻어두자며 아이러니하게도 김 부장에게 다시 자유를 제안하죠. 이 시기에 김 부장은 훗날 민지의 어머니가 되는 림유진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행복도 잠시. 리응령은 북한 당이 림유진과 김 부장을 암살하려 한다며 이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수령의 첫째 아들을 암살하고 오라는 은밀한 명령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기 위해 김 부장은 그렇게 위험천만한 임무를 받아들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같은 시각 군인이었던 남한의 박진철 역시 국가의 명령을 받아 동일한 타겟을 암살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으나 군대에 끌려간 성한수 또한 이 임무만 성공하면 완벽하게 군을 전역시켜주겠다는 상부의 약속을 받고 작전에 투입되는데요. 그렇게 각자 다른 목적을 품은 세 전설들은 동일한 타겟을 제거하기 위해 수령의 첫째 아들이 휴가를 온 중국 하얼빈으로 집결하죠. 한편 김 부장은 타겟이 호텔 1406호에 입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디데이 3일 전 바로 아래층이나 바로 위층에 체크인을 하려다가 이미 13층과 15층 모두 입실이 돼 있는 상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실 박진철이 아래층인 13층에 성한수가 위층인 15층에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이에 김 부장은 아예 타겟의 방인 14층에 직접 입실한 뒤 사방에 도청 장치가 깔려 있을 것을 예상하고 허공에 대고 말을 건네요. 소속은 알 수 없지만 서로 타겟과 동선이 겹친 것 같으니 쓸데없이 힘을 빼지 말고 오늘 저녁 광장 옆 술집에서 얼굴을 보며 단판을 짓자는 제안이었죠. 그렇게 하얼빈의 한 술집에 모인 세 사람은 작전 중 서로 부딪혀봐야 득이 될 게 없다는 판단하에 무력으로 서열 정리를 하려는데요. 그때 눈치 없는 중국 조폭무리가 습격합니다. 빡친 새 전설은 서열 정리고 보고 조폭들을 가루로 만들어버리며 묘한 우정을 쌓고 3인 합작 공조를 시작하죠. 세 사람이 네가 죽이니 내가 죽이니 하지 않고 공조를 하기로 한 이유는 타겟의 경비와 보안이 워낙 삼엄했던 데다가 막상 대화를 나누어 보니 세 사람의 작전 스타일과 생각이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일치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힘을 합쳐 목표물을 제거하기 위해 침투했을 때 김 부장은 예상치 못한 거대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현장에는 그가 사랑했던 여인인 림유진이 와 있었는데 그녀의 진짜 정체는 북한 당국이 김 부장을 철저히 이용하기 위해 접근시킨 위장 연기조 요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권력욕에 눈이 먼 리응령의 정밀한 각본이었는데요. 리응령은 존재 자체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최정의 특작조인 김 부장을 앞세워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이 음모가 상부에 들통나자 꼬리를 자르기 위해 김 부장을 사지로 몰아넣은 거였어요. 리응령은 통제하기 힘든 인간 병기인 김 부장을 완벽하게 길들이고 조종하기 위해 김 부장을 감쪽같이 속여왔던 건데요. 잔혹한 진실이 밝혀졌으나 여전히 림유진을 사랑하는 김 부장은 그녀를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집니다. 한편 림유진 또한 비록 처음에는 김 부장을 완벽히 속여 진심으로 사랑하게 만들라는 작전 명령을 받고 접근했으나 함께 시간을 보내며 김 부장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기에 조국과 명령을 배신하고 김 부장의 편에 서서 함께 총을 들고 싸우기 시작하죠.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김 부장과 림유진의 사랑에 감동하고 말아버린 박진철과 성한수는 밀려드는 적들을 막아서며 북한의 타겟이 된 두 사람을 구출합니다. 이후 김 부장은 전 세계의 돈과 과거, 신분 등을 완벽하게 세탁해주는 천해천 전당포의 주인이자 신분 세탁 전문가인 조평견을 찾아가는데요. 상황을 파악한 조평견은 김 부장에게 새 신분을 줘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김 부장을 이용해 최정의 북파 공작조인 백두산 부대를 창설하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건네요. 북한의 후계자까지 암살하려 했던 괴물이 만약 북한 편으로 돌아서서 한국 대통령을 죽이겠다고 내려온다면 남한의 능력으로 막을 수 있겠냐며 상부를 압박한 건데요. 그렇게 김 부장은 남한으로 내려와 백두산 부대 1기가 됩니다. 한편 명분이 확실했던 김 부장과 달리 북한 공작원 신분인 림유진은 남한으로 갈 명분이 부족했기에 조평견은 자신이 수일 내로 문제를 해결해 남한으로 안전하게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했었어요. 하지만 림유진은 거친 전장을 살아가는 김 부장에게 자신이 평생 무거운 짐이 될 뿐이라고 판단해 그를 위해 조평견에게 자신을 남한이 아닌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했죠. 그렇게 유진과 헤어지게 된 김 부장은 수년 후 유진과 재회했지만 상부의 압박으로 다시 헤어져야 했고 훗날 조평견을 통해 유진이 민지를 낳은 뒤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접합니다. 림유진은 마지막 숨을 거두며 과거의 모든 피비린내 나는 삶을 잊고 오직 민지의 아빠로만 살아달라고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며 무엇이든 해내고 어떤 두려움에도 맞서 싸워 이겨달라는 유언을 남겼는데요. 이에 김 부장은 전역을 요구하고 상부는 전역의 조건으로 연락이 두절된 VIP를 구해오라는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를 맡겨요. 근데 여기서 김 부장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알고 있는 땅굴을 이용해 바로 북한으로 가서 최고 권력자인 위원장 동지를 직접 납치해버려요. 즉 위원장 동지를 살리고 싶으면 우리 쪽 VIP를 내놔라 이거였는데요. 그야말로 미치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막교한 작전의 뒤편에는 든든한 전우들의 목숨을 건 조력이 있었습니다. 김 부장이 적진으로 뛰어든 사이에 북한 측에서 병원에 홀로 남겨진 신생아 민지를 인질로 잡아갈 것을 우려해 성한수가 위험에 무릅쓰고 미리 민지를 인도받아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고 박진철은 퇴로를 확보하며 김 부장의 뒤를 완벽하게 사수해 주었죠. 전 세계를 뒤흔든 3명의 괴물 아빠들이 오직 단 한 명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합작하여 마침내 지켜낸 소중한 결실이 바로 딸 민지였던 거예요. 아빠가 자신을 위해 평생 어떤 고통을 견디며 힘을 숨겨왔는지 알게 된 민지는 깊은 충격과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강국철이 민지를 앞세워 김 부장을 굴복시키려던 바로 그 순간 이미 요원들의 차량 밑에 숨어들어 본진 깊숙이 잠입해 있던 성한수가 모습을 드러내며 민지를 순식간에 구해내죠. 분노한 강국철은 상위 5%의 정예 인원으로 구성된 북파 공작원 백두산조를 투입해 이들을 겹겹이 포위합니다. 성한수와 민지가 제압당하기 직전의 절대 위기의 순간
사방에서 날카롭고 투명한 실들이 반짝이며 전황을 뒤집는데요. 그건 김 부장의 전매 특허이자 주특기인 와이어였어요. 김 부장은 눈으로 쫓을 수도 없는 속도로 와이어를 뻗어 특수임무국 차관 마재욱의 목을 감아주며 인질로 삼습니다. 차관의 목을 겨눈 와이어가 점차 조여들며 살기가 서리자 몰려들던 백두산 조원들은 일제히 동작을 멈출 수밖에 없었는데요. 김 부장은 차관의 숨통을 조인 채 눈물이 범벅이 된 딸에게 아빠가 왔으니 이제 집으로 가자며 안심시킵니다. 여기에 김 부장이 미리 동행을 요청했던 또 다른 전설이자 전쟁 영웅인 박진철이 가세하는데요. 박진철이 주차장 벽을 폭탄으로 날려버리며 차량 탈출 루트를 확보하자 이성을 잃은 강국철은 인질로 잡힌 차관의 머리에 총을 쏜 후 최정예 요원들에게 공격을 명합니다. 하지만 마침내 한자리에 모인 3명의 전설, 암살과 침투의 괴물 김 부장, 대한민국 최강급 무술가 성한수, 전쟁 영웅 박진철은 몰려드는 특수임무국 최정예 요원들 전부를 처리하는데요. 하나둘 쓰러져가는 요원들 사이로 결국 강국철의 눈앞에 남은 것은 안경 쓴 중년 셋뿐이었죠. 그렇게 세 사람은 강국철의 차키를 빼서 하필 그의 차를 탈취해 민지를 데리고 현장을 빠져나가요. 아빠들의 든든한 등을 바라보던 민지는 그제야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위안과 벅차오름을 느끼게 됩니다. 한편 주강찬은 최후의 수단으로 돈만 주면 테러도 불사하는 다국적 용병기업 ALK 출신의 비서실장 남 실장을 보내는데요. 남 실장은 퇴역하려면 팀원들을 다 죽여야 하는 ALK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명예 퇴역자이자 인간 병기였습니다. 남 실장은 김 부장 일행이 탄 차를 트럭으로 통째로 납치하는 대담함을 보여주지만 내 친구 앞길 막는 놈은 다 뒤진다를 시전하는 포식자 박진철의 무자비한 화력 앞에 완벽하게 먼지가 되도록 털려버립니다. 그렇게 김 부장은 주강찬에게 누가 더 극성 학부모인지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 그의 앞에 서는데요. 한편 주강찬은 김 부장이 모든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자신이 있는 곳까지 오자 그의 실력을 인정하며 자신의 밑에서 일하면 연봉 1억을 주겠다고 제안하다가 뒤지게 맞습니다. 김 부장의 거침없는 주먹에 짓밟힌 주강찬은 자신의 화려한 정재계 인맥 연락처들을 보여주며 사회적으로 매장하겠다고 협박하는데요. 이에 김 부장은 비웃음을 지으며 조평견에게 전화를 걸어 주학건설의 해체를 요청합니다. 조평견의 영향력으로 인해 순식간에 주학건설이 공중분해되고 있다는 법무팀의 전화를 받은 주강찬은 절망하는데요. 김 부장은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도덕이나 죄책감 따위는 모두 버릴 것이며 안에서 자랑스러운 아빠가 될 수 있다면 밖에서 부끄러운 아빠가 되어도 상관없다는 단호한 다짐을 전해요. 반면 민지는 아빠를 진정으로 몰랐던 것은 자기 자신이었다며 아빠의 깊은 사랑을 깨닫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조평견은 주학건설의 범죄 사실을 이용해 회사를 헐값에 매입하고 김 부장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백호인력 사무소로 이직하는데요. 하지만 평화도 잠시 김 부장이 북한에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아빠가 사라지자 민지는 아빠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을까봐 발을 동동 구르며 걱정하는데요. 하지만 이 모습을 본 성환수와 박진철은 호탕하게 웃어젖히며 네 아빠가 업계에서는 아주 알아주는 미친놈이니까 걱정 붙들어 매라며 민지를 안심시켜요. 한편 김 부장이 눈을 떠보니 끌려간 곳은 다름 아닌 북한 최대의 정치범 수용소 벌바이였습니다. 사실 원작 웹툰에서는 과거 하얼빈 사건 때 림유진이 쏜 총에 목을 맞고 겨우 살아남은 백단현이라는 빌런이 김 부장을 납치하는데요. 하지만 드라마에서는 등장인물을 컴팩트하게 압축하기 위해 아마 만악의 근원인 니은영이 직접 등판해 김 부장에게 복수하려고 납치극을 꾸밀 것으로 예상돼요. 또한 웹툰에서는 백단열이 양아들을 민지의 학교로 위장 전학시켜서 접근하거든요. 하지만 드라마에서는 원작에는 등장하지 않는 박영광의 친동생 박강성이 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의 뒤를 이어 조선인민공화국 특급전사가 된 박강성에게 리응영이 뱀 같은 혀를 굴려 네 형 박영광이 죽은 건 다 저 김부장 놈 때문이다 라고 속여서 복수심을 이용해 김부장을 낚는 미끼로 쓰는 거죠. 한편 우리 김부장은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특수임무국을 아주 가루로 만들고 깽판을 쳤을 때
북한에서도 분명 자기 동향을 파악하고 칼을 갈고 있을 거라 예상했던 건데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던 김 부장은 오히려 이번 기회에 북한 쪽과의 지긋지긋한 악연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 순순히 납치돼서 와준 거죠. 그리고 납치되기 전 성한수에게는 민지를 완벽하게 마크해달라고 부탁했고 박진철에게는 내 뒤를 든든하게 봐달라고 세팅을 끝내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계산 착오가 있었으니 그가 갇힌 감옥 벌바위가 생각보다 더 지옥 같았다는 점입니다. 사람 멘탈을 미치게 하려고 만든 특수 감옥이라 온통 미로로 되어 있어서 한번 들어가면 절대 살아나올 수 없는 악명 높은 곳이었거든요. 그 사이 남한에서는 백단열이 인질로 못 쓴 민지를 그냥 죽여버리기 위해 남한 내 고정 간첩들을 총동원하는 비상사태가 벌어집니다. 민지가 정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그 순간 땅강아지 강국철 국장이 간지나게 타이밍 맞춰 딱 등장하는데요. 사실 성한수는 김 부장 납치 소식을 듣자마자 북한 괴뢰 정권이라면 치를 떨고 초토화시키고 싶어 안달이 난 강국철에게 쓱 연락을 때렸던 거예요. 강국철은 내가 김 부장을 왜 도와? 이러면서 칭칭거리면서도 남한 땅에 기어나온 북한 간첩들을 아주 합법적으로 탈탈 털어버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간첩 소탕 작전을 개시, 민지를 안전하게 보호해줍니다. 강국철 캐릭터가 나쁜데 또 마냥 미워하긴 그렇더라고요. 한편 성한수가 남아서 민지를 지켜야 하니 김 부장을 구하러 북한까지 갈 인력이 부족해진 상황. 이때 박진철이 히든카드를 하나 꺼내 드는데요. 바로 가을 컴퓨터 세탁소의 임 사장님에게 전화를 거는 거였습니다. 출퇴근길마다 김 부장에게 아는 척하며 안부를 묻던 누가 봐도 푸근하고 살가운 옆집 세탁소 아저씨 임씨. 하지만 이 아저씨의 숨겨진 과거는 박진철의 군대 동기이자 과거 전장을 누볐던 전설의 쌈딱이었는데요. 게다가 김 부장처럼 홀로 딸을 키우는 서글픈 처지였기에 혼자 딸 키우는 아빠 마음은 아빠가 안다며 김 부장을 구하러 가기 위해 기꺼이 세탁소 셔터를 내리고 전쟁터로 동행합니다. 그 시각 벌바위 감옥 안에서는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빌런 백단열이 김 부장의 정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과거 김 부장의 아내인 림유진을 감금하고 혀까지 잘라내며 고문해왔던 것처럼 세팅된 방을 보여준 건데요.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이런 비참한 몰골로 살아있는 것을 본 김 부장은 순간적으로 눈이 돌아가며 멘탈이 바스라집니다. 하지만 괴물 공작원의 눈을 속일 순 없었죠. 자세히 보니 이 여자는 진짜 유진이 아니라 김 부장을 자극하려고 백단열이 전국을 뒤져 찾아낸 위장 대역이었어요. 분노가 폭발한 김 부장은 그 자리에서 모든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듯 빌런 백단열을 처참하게 찢어 죽여버립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독이 온몸에 퍼지며 김 부장은 쓰러질 위기에 처하는데요. 혼자 감옥 미로에 갇혀 쓰러지기 직전 타이밍 기가 막히게 벽을 부수고 등장한 남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전 세계에서 제일 무섭다는 집단 딸 가진 아빠들 박진철과 세탁소 임 사장님이었습니다. 두 쌈딱 형님들은 벌바위 수용소의 문을 죄다 폭탄으로 터뜨려버리며 억울하게 갇혀있던 수감자들을 통째로 해방해버렸고 교도소 안은 순식간에 폭동과 쿠데타로 뒤집어집니다. 개판이 된 틈을 타 박진철과 임씨는 기절하기 직전인 김 부장을 들쳐업고 미리 대기시켜둔 헬기에 탑승해 유유히 북한 상공을 탈출하죠. 온몸이 피떡이 되고 독에 당했으면서도 아빠들이 향한 곳은 오직 한 곳, 눈물로 기다리고 있을 딸 민지의 품이었는데요. 역시 이 구역의 진짜 미친놈들은 내 자식을 지키러 가는 아빠들이었어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김 부장은 전 세계의 장옥탕 천부업자들이 모인 블랙마켓이라는 집단과 조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랍게도 감정을 완전히 거세당한 채 최고의 살인병기인 클로저로 살아가고 있던 과거의 은인 박영광과 마주하게 되죠. 박영광은 과거 살아남아 블랙마켓의 일원이 된 후 김 부장의 행방을 찾아냈었으나 평화로운 과정을 이루고 사는 친구에게 범죄자인 자신의 신분이 해가 될까봐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박영광이 업계를 은퇴하려 하자 블랙마켓의 보스인 킹이 그의 감정을 강제로 지우는 약물을 주입한 건데요. 박영광은 김 부장과의 치열한 격투 속에서 깊은 유대감을 느끼며 극적으로 감정을 되찾았고 김 부장과 힘을 합쳐 블랙마켓의 보스를 처절하게 응징하며
과거 실패로 끝났던 그들의 첫 미션을 완벽한 성공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박영광은 마침내 기억해낸 친구의 진짜 본명인 김태형이라는 이름을 불러주는데요. 김 부장은 과거의 고문으로 이름을 잃은 후 평생 내가 누구인가 고뇌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름을 듣는 순간 그는 오히려 과거를 훌훌 털어냅니다. 평생 정체성을 찾아 헤맸던 그에게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이름은 73번이라던가 66번이라던가 하는 과거의 요원 이름 따위가 아니라 고집스럽고 타협없는 민지 아빠라는 사실 하나였기 때문인데요.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자신의 꿈 대신 가족이라는 현실을 선택하든 그 역시 딸의 평화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결심을 굳히죠. 그리하여 누군가 다시 한번 그에게 당신은 누구냐고 묻는다면 그는 소박하고도 위대한 이름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난 김부장이라고. 지금까지 SBS 드라마 김부장의 원작 결말과 드라마 추가 설정까지 토파봤는데요. 웹툰이 아직도 연재 중이고 워낙 분량이 방대해서 요약본보다는 실제로 보시는 게 훨씬 재미있고 아직 네이버 웹툰에서 무료니까 김부장 웹툰 꼭 보세요. 그럼 잼잼 리뷰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